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생기산을 활용할 때 어떤 요령을 가지고 생기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기초적인 그 약 활용 설명서를 만드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혈압과 당뇨는 이 시대에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만성질환이죠. 둘 다 아주 흔하지만 병원에서 완치시키는 그런 약은 없고 그냥 평생 이 약을 드세요 하면서 관리하는 질환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고요. 혈압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약만 먹으면 자기는 혈압에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지만 의외로 이게 또 문제가 복잡해요. 혈압을 오래 앓다 보면 또 다른 질환이 물고 물려서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배우지 못했어요. 지금도 아마 의대든 약대든 교과서에 고혈압은 관리하는 질환이지 치료하는 질환은 아니라고 나올 거예요. 또 원인도 알 수 없다라고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생기산을 써보니까 이 고혈압의 원인이 제 나름대로 확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제 책 내 몸이 웃는다를 꺼내 봤는데요. 이거 책이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이 안에 제가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써놓았나 살펴보니까 아쉽게도 고혈압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3장의 생기산 특집에 보면 협심증과 심근경색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협심증, 심근경색하고 또 고혈압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고혈압 이야기가 없는 것이 좀 아쉽고 당뇨와 합병증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거를 빠뜨렸구나.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생기산을 먹으면서 고혈압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때쯤에 내가 혈압약을 어떻게 줄여야 된다는 말인가, 이 혈압이 나오면 그 중간에 과정은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저한테 생기산을 한 3개월을 먹었는데 혈압에 변동이 없으시다고 본래 효과가 없는 거냐, 얼만큼 먹으면 혈압이 낮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분은 혈압약을 드신 지 오래되시진 않았는데 글쎄요, 연초부터 먹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금년의 연초부터. 그러니까 한 7개월, 6개월, 7개월 정도 혈압약을 먹은 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 그 고혈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게 무슨 증상이 있어서 안 게 아니고요.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본 결과 우연하게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180에서 한 200 사이였다고 해요.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당장 약을 처방을 했는데 혈압약 한 알만 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 높으면 보통 2종류 내지 많게는 3종류를 처방을 해요. 그래서 120 혈압을 맞추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평소에 그분의 혈압이 120에서 약간 낮을 때도 있대요. 120에서 약간 그 낮은 사이, 이게 이제 병원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기산을 쓸 때는요, 당뇨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공복혈당이 100 이하라야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돼요. 하지만 당뇨 약을 써가지고 공복혈당을 100이나 100 이하로 맞추려고 하면요, 그게 그 사람 몸에는 저혈당처럼 돼버리더라고요.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도 이미 평소에 혈압이 150 정도가 아니라 180에서 200이 나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약을 써가지고 정상 혈압으로 120이나 그 약간 아래로 맞춘다? 그것은 굉장히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혈압약을 한 종류 정도를 좀 줄여서 평상시 혈압을 130에서 150 사이로 좀 높여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약간 높은 게요,
낮은 것보다 더 안전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시는데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키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150인 사람도 있고 키가 거의 190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혈압은 똑같이 120이 정상이라고 하는 공식이 통할까요? 우리 다 체질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체질 관념이 있거든요. 몸이 뜨거운 사람도 있고 몸이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좀 살갗이 차가운 편인데요. 제 살갗이 뜨거워지면 제가 못 견뎌요. 저한테는 그게 맞는 온도거든요. 그런데 유독 혈압만 일률적으로 120을 정상이라고 보고 지금 200까지 혈압이 나왔던 사람을 갑자기 약으로 120까지 낮춘다라는 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뭐 그냥 평생 혈압약만 먹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생기산을 먹고 혈압이 점점 낮아져서 이제 정말 정상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높은 상태로 혈압약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해요. 약간 높다? 그게 이제 보통 130에서 150 사이를 말하는데요. 불안하시면 130에서 140 사이로 혈압을 맞추세요. 그래서 혈압약을 좀 줄여가지고 그 상태로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생기산하고 비타민C를 먹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혈압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막 낮에 활동할 때 체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정상 혈압이 120이다, 뭐 이렇게 130 미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정상 혈압이라는 거 안정시의 혈압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약국에 자동 혈압 측정기를 처음 비치를 했을 때요. 제가 참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공연이 있잖아요. 공연이 지나가다가도 약국에 들러가지고 저 혈압 체크 좀 해도 되냐고 하면서 체크를 하시는데요. 혈압 체크를 한 번만 하고 가시는 분은 드물어요. 보통 그분들 제가 고객을 자세히 보면 왼팔 재고 오른팔 재고 몇 번 한숨 쉬고 한 2, 3분 쉬었다가 또 왼팔 재고 오른팔 재고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고 하여튼 5-6번씩 혈압을 재는 것 같아요. 근데 혈압은 잴 때마다 숫자가 다른 것이 당연하고요. 왼팔하고 오른팔이 또 달라요. 우리가 보통 혈압을 체크할 때는 가장 안정시에 이 오른팔로 잰 그 혈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혈압 수치를 좀 재서 이렇게 노트에 기록을 해 놓으시면 어떤 때는 갑자기 혈압이 평소에 나오던 그 범위에서 한 10씩 평균적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쯤이 생기산을 먹고 혈압이 좋아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혈압을 계속 재서 130에서 150 사이를 맞췄다가 내가 계속 혈압을 쟀더니 어느 순간에 이게 한 10 정도 내려가서 120에서 뭐 140 사이라든지 130 사이라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좀 좋아졌구나 생각하고 약을 또 한 반알 정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약을 다 끊었을 때 혈압이 120까지 안 내려가도 돼요, 여러분. 한 130에서 140 사이면 지극히 정상 혈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을 줄여간다라는 거. 본래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약을 환자가 마음대로 줄이고 뭐 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생기산과 비타민C를 써서 혈압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는 과정에 있을 때는 자기가 세심하게 혈압 체크를 해서 혈압약을 이렇게 줄여가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확인하고 검증을 받아서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돼요. 처음부터 180에서 200 정도 되는 혈압을 120까지 떨어뜨려 놓으면요. 이것보다 혈압이 더 내려가면 그분 위험할 수 있어요. 생기산을 먹었을 때 120보다 혈압이 더 내려가서 한 100쯤 되었을 때 혈압약을 줄인다? 이분은 본래 자기 혈압이 180에서 200 정도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혈압약을 약간 줄여서 조금 높인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을 잘 관찰하셔서 그런 시점에서 혈압약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당뇨는 어떻게 되느냐?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슐린 주사를 쓰는 사람을 제일 좀 주목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세심하게 제가. 왜냐하면 인슐린이 위험해요. 대부분 당뇨 환자들도 혈압 환자들도요. 자기 혈압이 높은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여러분 높은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낮은 거예요.
자기 몸에는 그게 저혈압, 저혈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혈압이 되면요, 우리가 정말 혈액을 필요로 하는 장기에 혈액이 가지 않아서 그 장기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치명적이에요. 예를 들면 내 몸에 지금 혈관 상태가, 아까 그분은 180에서 200이 정상이라 가지고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걸 뚝 떨어뜨려서 뭐 100이나 120 사이로 잡아 놓으면요, 잘못하면 콩팥 같은 기관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뇌도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뇌세포도 일부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보통은 120이 정상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약으로 뚝 떨어뜨려서 억지로 내린 거기 때문에 그 120이 지나친 저혈압이라, 그래서 몸에서 막 신호가 오는 거예요. 어지럽기도 하고 다리도 후들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참고 거기에서 적응을 해가지고 나는 정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공교롭게도 또 혈당인데요. 혈당도 똑같이 그래요. 보통 공복 혈당을 100 이하가 정상이라고 하지만 인슐린을 쓰거나 또 당뇨약을 여러 종류를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 혈당을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몸에는 그게 저혈당이 되어가지고요, 순간순간 저혈당 쇼크가 오는 거예요. 혹시 저혈당 오지 않으셨어요? 물어보면 아주 가끔 오는데 자기가 잘 참고 견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줘요. 저혈당 그거 참는 거 아니라고. 참으면 참는 만큼 장기 손상이 와요. 내 몸에 장기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이 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저혈당이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참을 일이 아니라 당뇨약을, 인슐린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줄이면 합병증이 걱정이 되지 않냐 그러는데요. 합병증은 혈당을, 인슐린을 써서 거의 100이나 120 사이로 맞춰도요, 안타깝게도 와요. 여러분, 혈당을 한 150 아래 정도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 아래에서 합병증이 오는 것은요, 진짜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어요. 그건 당뇨약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생기산 그 이상한 약 못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의견 존중해요. 뭐 누가 저라고 한들 뭐 어떤 이상한 약사가 뭐 생기산이라고 무슨 약을 팔던데 그 혈압도 낮고 당뇨도 낮는다고 하더라 하면 저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마음 이해하고요. 대신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당뇨가 있으시다면,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비타민 B, C, 마그네슘이라도 반드시 드세요.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하루에 한 8,000에서 10,000ml 정도만 먹어도요, 거의 뭐 혈관으로 인해서 뭐 쓰러지는 거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 합병증 상당 부분 예방 치료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근데 여기다가 이제 생기산까지 쓰면은 더 뭐 드라마틱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환자가 이거 발이 괴사되는 환자였거든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 족부 괴저가 와가지고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왕왕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 그냥 시력이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을 썼을 때 다리 절단 안 할 수 있고 눈 시력 간 거 회복이 되는 거를 제가 심심찮게 보거든요.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닌가요? 하여튼 이 당뇨 환자들한테 정말 희소식은 합병증을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으로 치료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거기서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는 당뇨병 자체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당뇨병을 극복을 할 때 처음에 생기산을 먹잖아요. 생기산을 먹으면 당뇨약이랑 같이 써요. 인슐린도 쓰던 거 그대로 쓰면서 하거든요. 근데 단 여기서 제가 권하는 것,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요, 권장 공복 혈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혈당이 낮으면 여러분 너무 위험해요. 저는 항상 일관되게 말씀드려요. 혈당을 약간 높이시라고, 혈압도 정상보다 약간 높이시라고. 그래야지 정말로 혈압약을 졸업할 수 있고 당뇨약을 제대로 끊을 수 있고 우리 몸을 그 과정에도 상하지 않게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장 공복 혈당은 뭐냐?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 꿈의 숫자 100 이하로 맞추기를 바라시지만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할 때 공복 혈당은 130에서 150 사이를 제가 말해요. 꽤 높죠. 식후 아니거든요. 130에서 150 사이, 그리고 식후 혈당은 무시해요. 그런 상태에서 생기산을 계속 쓰고, 생기산 쓰면서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렇게 제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래 당뇨는 식원병이에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식이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단 거 많이 먹고, 밤에 뭘 먹고, 폭식하고, 뭐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많이는 다 해롭거든요. 그런 거 상당 부분 조정하시고 운동하면서 생기산을 쓰는 거예요. 뭐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면 뭐 하러 생기산 먹냐, 그냥 그것만 해도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식이요법하고 운동해서 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셔도 돼요. 생기산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을 쓰면 그전하고 비교도 안 되게 이제 조절이 잘 되는 거죠.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청소를 해주니까 본래 뭐 혈당 조절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 기능을 생기산하고 비타민이 이렇게 좀 많이 회복시켜 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30에서 150 정도로 되게끔 당뇨약 인슐린을 좀 줄여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생기산을 먹는 거예요. 먹다가 거의 매일 혈당 체크를 해요. 그래서 혈당이 또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20 아래로 자꾸 내려가잖아요. 자꾸 내려가면 그때 또 당뇨약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인슐린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모든 인슐린을 제로로 맞추고 모든 당뇨약을 하나씩 다 끊고 결국에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혈당이 약 하나도 안 먹어도 나는 한 150이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도 안 드셔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혈당이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당화혈색소를 한 번씩 검사해 보셔도 되고, 당화혈색소는 6.0 이하라야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서 최고로 많이 간 사람은 당화혈색소 두 자릿수, 12, 세상에 14, 15 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와, 그런 당화혈색소도 있어 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상태에서도 병원에서 주는 당뇨약을 부작용 때문에 하나도 못 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일수록 또 이런 생기산이랑 비타민이 더 효과를 탁월하게 이렇게 그 효과를 누리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병원 이야기 잘 안 들으면 더 이런 비타민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비타민이 이제 B100이고, 그 다음에 비타민C 1000ml 이상, 1000ml짜리 알약이나 아니면 2000ml, 3000ml짜리 포를 얘기하거든요. 비타민 B100은 제, 인터넷 쇼핑몰 진약사 몰에 들어가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둘 다가 비타민 B100이거든요. 그걸로 드시면 되고요. 미국 제품 중에서 직구해가지고 B 다음에 100이 붙어 있는 거, 많이 먹고 계신 분들 제가 봤어요. 그런 거 드셔도 되고요. B도 일반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B는 함량이 너무 낮아서 C 고용량 메가도스랑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비타민 B가 우리 혈관 손상에도 마찬가지지만, 혈관이 나쁜 사람들은 대부분 또 고지혈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피가 정상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 더 많이 망가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조절해주는 아주 톡톡한 역할을 비타민 B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를 100단위로 드시라, 그 얘기를 하고, C는 많이 먹을수록 좋더라고요. C는 하루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15,000ml를 기본으로 권해요. 그러면 이 합병증에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어요. 온몸으로 느끼시더라고요. 소변이 이상한 것도 바로 잡아지고, 글쎄요, 손끝에 이렇게 저리고 피가 잘 안 통하는 느낌도 비타민C를 늘리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하여튼 비타민C를 당뇨가 있는 사람은 한 15,000ml, 20,000ml까지 먹을 수 있고, 혈압이 높은, 그냥 단지 나는 혈압만 있다, 이런 사람들은 8,000ml에서 10,000ml 정도 먹을 거를 제가 권하는데요. 비타민C는 한꺼번에 보통 많이 먹어야 한 2,000ml, 3,000ml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루에 10,000ml를 채우는 거거든요. 하여튼 비타민C 그렇게 한번 챙겨서 먹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생기산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기산 먹고 명현 반응 저는 명현 반응이 드물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당하는 분들은 힘드시겠죠. 이게 부작용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기산 먹고 정말 부작용이라고 글쎄요. 하여튼 그 사람 체질에는 좀 생기산을 변형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아주 수천 명에 한 5천 명에 한 명꼴로 있는 것 같아요. 5천 명이나 10,000명에 한 명꼴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요. 많이 울렁거렸어요. 울렁거리는 게 잠깐 뭐 생기산을 먹고 한 20-30분 내지는 뭐 한 2-3시간 울렁거리다가 가라앉으면 그거는 괜찮은 건데요.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울렁거림이 계속 가가지고 긴 시간 울렁거리면서 이 울렁거림이 뭐 3일 이상 지속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대부분 공통적으로 같이 말하는 게 너무 피곤하대요. 너무 피곤하고 한 3일 이상 그런 반응이 지속되는 사람들은 생기산 복용을 중단하고 저희 약국에 연락 달라고 그렇게 제가 생기산 박스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 외에는요. 생기산 설명서를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생기산 박스 안에 설명서를 제가 넣어두었는데 무슨 약사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를 해서 사람들한테 주면서 설명서까지 만든 이런 예는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 제가 그 설명서를 만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많은 환자들 뭐 지금은 글쎄요. 제가 한 10만 명 정도 생기산을 드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작년 정도까지 제가 5만 명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기산을 먹으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준 피드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가 제가 상상해서 제 맘대로 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생기산을 먹은 사람들의 솔직한 후기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생기산 설명서를 좀 참고하시면 글쎄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상담해 드리지 않아도 편안한 마음으로 생기산의 효과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기산은 제가 조제한 한방 과립제고요. 한약이라기보다는 생약인 거고요. 왜냐하면 탕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약인 거고, 거의 안전한 약이에요. 안전한 약이에요. 이거 먹고 보름도 안 돼서 이상하게 됐다 그런 댓글 올라오는 거 제가 가끔 보고 뜨악해요. 세상에 한방과립제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래 한방과립제는 아주 순하거든요. 정말 순하거든요. 그게 이런 생기산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낸다라는 것이 참 기적인 거고요. 그렇죠. 보통 별로 효과를 모른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무슨 그게 엄청나게 무슨 독성이 와가지고 보름 만에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런 약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런 독성을 창출한 사람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허접한 과립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참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신기하고 기적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제 오늘 영상이 또 약을 복용하시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참고가 되고 활용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생기산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대로 상담을 못 해드려도 이 약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약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래 그렇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 또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